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원장 박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론 시뮬레이터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기존에 이제 만약 교육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드론 시뮬레이션을 만져보신 분들 중에는 리얼 플라이트를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리얼 플라이트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거는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1종이라든가 2종 시험장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드론 시뮬레이션은 이 모델심이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드론 시험장에 알맞게끔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이 모델심에서 제작된 이 드론 시뮬레이션을 한번 저랑 살펴보시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이제 로딩 화면을 지나서 처음에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인이니까 일단 바로 한국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비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훈련, 시험, 자유비행, 옵션, 기록,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고 알아보기 쉽게 일단 화면이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훈련하는 거다, 이건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는 인터페이스부터 굉장히 깔끔해서 일단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이랑 같이 판매되는, 같이 이제 링크해서 사용하는 ST10이라는 다른 조종기가 또 따로 있고, 아니면 기존에 리얼 플라이트 9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 조종기도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기를 연결하셨으면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저는 먼저 옵션에 들어가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옵션에서도 이렇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내가 조종기 모드 1을 쓰냐 2를 쓰냐 해서 골라서 하면 되고, 조종기도 지금 바로 제가 이 리얼 플라이트 9 거 연결을 하니까는 인터링크 DX라고 해서 바로 인식이 되어 있는 모습,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조종기 스틱을 움직여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가운데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적용하기, 적용, 그 다음에 왼쪽 줘서 왼쪽을, 그러니까 조종기 이제 저 같은 경우 모두 초다 보니까 왼쪽 스틱을 왼쪽으로 주면은 러더를 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적용하기, 그 다음에 스로틀을 위로 주고 적용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에일러런 왼쪽으로 주고 적용하기, 엘리베이터 위로 주고 적용하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이 끝나니까 약간 미세 설정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한번 여기에서 크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딱 맞아진 것 같아요. 적용하기 누르고 그냥 나가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네, 아까 제가 봤던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 미세 설정인데, 여기에서 설정 들어가서 설정 다 마치면 미세 설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도 마쳤겠다. 한번 훈련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1종 2종으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알아보기 좋은 인터페이스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리얼 플라이트 할 때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넘어가면은 헥사콥도 있고, 일단 1종 시험 볼 때 드론은 헥사콥터 2대밖에 없는 걸로, 빨간색하고 검정색. 그거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훈련 과정이라고 있네요. 이륙 비행, 공중 정지 비행,
직진, 삼각, 원주, 비상, 정상 접근, 측풍까지 모든 훈련 과정이 다 있고, 제가 만약에 다 한다고 하면은 모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화면은 안 봐봤죠?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바람의 세기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바람 세기 플러스 뭐 이렇게 바람의 방향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여기 무작위가 있어요. 랜덤으로 하면은 내가 예측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저는 바람하고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구현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좀 이미 칭찬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바람은 부차적으로 두고 저 드론 검정색 마음에 안 드니까 빨간색으로 하고 한번 시작 눌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맛을 봐볼 거예요. 네, 이제 시작을 눌러서 제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어디 시험장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보면은 뭐 콘이랑 수술도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착륙장도 배치되어 있고, 드론이 이제 위로 올라야 한다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좌측 상단 보시면 이륙비행 첫 번째 단계, 호버링 후 에일러런, 엘리베이터, 러더를 점검해야 한다 적어져 있고, 우측 보시면 비행 시간이 현재 몇 분 지나고 있다, 뭐 나가기, 다시 하기 이런 거 있고, F1을 누르면은 UI가 켜기가 있고 F2를 누르면 끄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F2를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이 깔끔해졌죠. F1을 눌러볼게요. 다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 드론의 배터리 현재 무슨 모드인지, 풍향이 어디인지, 풍속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도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드론을 이렇게 올려라 하고 화살표가 나오는 거예요. 저 화살표에 따라서 한번 드론을 이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륙시켜서 멈춰보겠습니다. 호버링하고 정지. 좀 더 올라가야 되나? 이제 이륙했으니까 호버링 상태에서 이제 조작을 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더까지 확인을 하니까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끔 화살표가 바뀌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드론 저기 정지 호버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저 수술이 진짜 흩날릴지는 한번 봐봐야겠네요. 오, 진짜로 흩날려요. 수술이 흩날리고 드론이 수술 위치에 가니까 호버링 게이지가 차면서 지금 다음 코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좌측 혹은 우측면 해서 좌측 우측면 호버링 이제 코스를 진행하라는 것 같은데, 일단 왼쪽으로 90도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돌아가니까는 또 호버링이 올라가고, 다음 코스 이제 우측으로 돌릴게요. 이때 흙먼지랑 바람에 또 흙이 흩날리는 저 모습은 또 시뮬레이션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좀 새롭네요. 약간 진짜 좀 공을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제 기체에 정면 바라보게끔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제 그 다음에 수평비행, 전진비행 하라는 얘기네요. 자, 이제 전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은 전진비행 할 때 너무 멀리 가니까 맵이 있어요. 맵에 보시면 이제 콘에 거의 다 와갑니다 하고 보이는데, 또 여기서 보시면 수술이 팔로 움직이니까 바로 전 손 떼고 멈추니까 또 호버링 게이지가 올라가요. 자, 이제 또 후진해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코스 저 호버링이 차는 속도가 이렇게 정지 외칠 때 그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드론이 약간 이탈하려고 하니까 화살표가 노란색으로 서서히 바뀌네요.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저도 손 떼고 호버링 게이지가 알아서 차죠.
갑자기 시선이 확 넓어졌어요. 삼각빙이니까 좌측 또는 우측으로 알아서 가라는 거를 이렇게 좀 시야를 넓게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교육원은 삼각빙은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 천천히. 이때도 오른쪽에 맵이 나오네요. 맵이 나와서 보기는 좀 좋네요. 멈추고, 또 호버링 게이지 차는 거에 맞춰서 정지구호를 연습하면 되니까 이것도 또 타이밍을 맞추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좌로 상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조금 저도 살짝 헷갈리는 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제 좌로 하가. 시선이 드론에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또 조금 시뮬레이션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벗어나니까 빨간색으로 바뀌고 호버링 게이지가 안 찼어요. 고도가 안 맞는다는 걸까요? 아, 그렇네요. 고도까지 신경 써 주어야 정확한 정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멈춰주고, 이제 원주비행이죠. 원주비행으로 오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면은 안에서 내가 직접 구호를 외치면서 정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굳이 교관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구호를 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원주비행 도착하면은 기수를 돌려주어야 이제 정지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네요. 좋아요. 걸리니까 바로 호버링 올라가면서 정지 타이밍을 잡아주고 있죠. 한번 이대로 원주빙 돌아보긴 할 건데, 원주빙 돌아보고 한번 드론을 추락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니까 한번 그것까지 해볼게요. 저 지금 맵에 보면은 단순히 코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제 그 길이 반경에 맞추어서 설정되어 있는 길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원주비행이 이렇게 어려운 비행이었나요? 와,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수술 흩날리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실제 비행하는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거리 미각보구나. 그래서 빨간불이 떴구나. 이렇게 빨간불로 방금 보면은 코스가 이탈을 하거나 드론이 위치가 안 맞으면은 다음 코스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연습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다 라고 지금 확실하게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시뮬레이션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 연습이 가능하고, 한번 2종도 가보면 이종은 또 헥사콥터가 아니라 쿼드콥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헥사도 있네요, 있기는. 근데 2종에서 헥사 쿼드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훈련 과정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랑 이제 바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작 누르면은 코스 넘어가서 내가 비행을 이렇게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가 이 훈련에서의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 훈련 다음에 시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2종은 따로 코스를 돌지는 않을게요. 그냥 1종만 한번 해서 일종의 시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와서도 일종은 헥사콥터만 이렇게 손댈 수 있고, 근데 시험장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경인교대 시험장이 나와 있고 화성 시험장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 두 개의 시험장은 실제 있는 시험장이죠. 이렇게 실존하는 시험장을 구현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가산점 요인이지 않나. 시뮬레이터에서 아무래도 경기도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시뮬레이터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화성시험장에서 그러면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시험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게 뭐냐면 그게 없어요. 화살표, 뭐 바람 방향 이런 것들, 그리고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고 딱 드론하고 시험장 그게 전부입니다. 대신에 상단에 보면은 어떤 코스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건 나와 있네요. 한번 시험 진행해 볼게요. 자, 대신에 화살표는 안 나오는 대신에 이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드론이 코니치에 갔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아니면 내가 말로 하면서 코스 진행을 했을 때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코스가 바뀝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좌측면 호버링을 하고 5초를 한번 세볼게요.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측을 향해 호버링하라고 바뀌었죠. 방금 보셨죠? 우측을 향해 호버링하라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화살표는 보이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면서 코스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우측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전방을 향해 호버링 하라고 바뀌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 전진 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진할 때는 따로 맵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니까 드론을 거칠게 조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지 하나,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각빙. 오, 옆에 라인까지 구현을 해놨네요. 실제 화성시험장 가면 여기 가운데 라인 있고 옆에 라인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구현해놨을 줄 몰랐네요. 이게 근데 삼각비행할 때 단점이 그거네요. 이게 너무 넓어지니까 시야각이 갑자기 확 넓어지니까 내 기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너무 내가 지금 당겨온 것 같은데 뭐가 안 맞나? 자, 제가 지금 이 시험을 중단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좀 중단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차피 끝까지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다 보셨던 거고 이미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1종이랑 2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고 제가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드론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이 기록이 돼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한번 일부러 저 콘에 부딪혀서 드론을 한번 부숴볼게요. 충돌, 그 다음에 뭐야? 제가 지금 ESC를 눌렀어요. 시험이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불합격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합격을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륙 비행도 불합격, 뭐 공중 정지 오버링은 합격, 그 다음에 직진 및 후진 수평 비행은 불합격됐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상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상세를 보니까 뭐 50m 전진 후 3, 5초 동안 비행 이거는 됐다. 근데 고도 변화가 지금 틀렸다는 것 같아요. 고도 변화가 상하 0.5m까지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배부한 평가 기준에 적어져 있는 거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컴퓨터가 이걸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벗어난 것만 지금 틀렸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가장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기록에 방금 그게 남아있냐? 안 남아있네. 이건 생각 못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훈련이라던가 아니면 시험을 끝까지 완료를 해야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것 같네요. 한번 뭐 훈련 모두 말고 이륙비행만 해서 한번 저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메뉴 이동해 볼게요. 아, 이렇게 원래는 저장이 돼야 되는. 왜 이것도 불합격이야? 아, 이거 이렇게 또 저장이 돼서 볼 수 있다는 거. 리플레이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작. 내가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시작 누르니까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지금 복기가 되고 있죠. 이게 이 드론 시뮬레이션의 장점이 이거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기 전에 학생들이 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실질적인 감을 잡기에 정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학생 스스로가 교관이 옆에서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를 계속 붙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보고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방금 이제 삼각비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원주비행을 할 때 좀 아쉬운 게 지금 화면이 제가 보시면은 노트북이 아니라 옆에 좀 이렇게 큰 화면으로 옮겨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게 옵션에서 화면 크기 조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노트북 화면에 그냥 떠버리거나 하면은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애초에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내 화면이 충분히 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처럼 만약에 이제 노트북이랑 뭐 모니터를 연결해서 듀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화면이 작으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드론 시뮬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 뭐 1종, 2종 시험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비행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기록을 통해서 뭐 이렇게 훈련을 이제 내가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 바둑 두었던 거 뭐 복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비행도 있는데 자유비행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 스몰콥터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처음 보니까 이 스몰콥터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비행 한번 해볼게요. 뭐 촬영용 드론인데 촬영용 드론이라서 저는 뭐 이게 시점이 바뀌어서 뭐 이거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없고 그냥 크기만 작은 드론 이렇게 몰고 있는, 그리고 이제 공터에서 그냥 이 크기만 작은 드론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는 뭐 말 그대로 아까 그건 뭐 훈련이랑 이런 데서는 코스 연습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조작 연습 간단하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굳이 이 스몰콥터가 들어갔어야 하나라는 의문은 드네요. 비행장도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면 스몰콥터는 꼭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다른 것들을 비행장에 배치했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드론 시뮬레이터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방금 이제 보신 거를 이렇게 사양이 너무 높아버리면 컴퓨터도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작사에서 현재 나온 사양은 PC의 최소 사양이 CPU가 i5 그리고 램은 8기가 그리고 지포스 GTX 960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대략 이제 한 13년도에서 15년도 이후에 출시된 컴퓨터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돌아간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양이 착합니다. 그렇게 많이 고사양을 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충분히 제가 보기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5년도 이후에 출시된 컴퓨터들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드론 시뮬레이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1종이라던가 2종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날 학생들이 안에서 조작감을 잃지 않게 안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구호를 직접 외치면서 비행 코스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돌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활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훈련이라던가 아니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이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비행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큰 장점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